안녕하세요. GPT 부자컵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통해서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옆에 메모장에다가 이 질문을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을 알아보고, 확률에 대한 계산, 그리고 도박을 계속할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로또를 지속적으로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4가지 상황을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바로 시작할게요. 확률의 원리. 확률이 도박장 또는 카지노에 수익을 올리는데 사용된다고 하네요. 네. 확실히 카지노 또한 도박으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지노에 이길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작위성, 중독성, 법과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네요. 여기서도 나왔다시피 도박은 재미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나오는데 항상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기대값에 관한 설명, 그리고 확률이 나옵니다. 하우스 엣지. 하우스 엣지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때 기대값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도박장이나 카지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면 음수, 그렇지 않다면 양수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게임에서는 대부분 도박장이나 카지노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은 재미로만 즐기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각 결과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는 하죠. 그리고 하우스 엣지, 네, 이 값이 클수록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도박을 계속할 때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이걸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한 번 땄고 계속 잃고 이랬다 보면 한 번 딸 때 됐지 않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과연 통하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작위성 나오네요. 대부분 도박 게임은 사실상 무작위이기 때문에 한 번 땄다고 뭐 이제 이럴 때가 됐다, 계속 잃었다고 한 번 딸 때가 됐다, 이런 거 그냥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 도박은 재미로만 즐기세요. 네, 그리고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니까 도박에 빠지면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된다. 맞는 말이죠. 수학적 계산 또한 가능한데 대부분에는 도박장이나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계속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는 로또 또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적으로 운에 관한 게임입니다, 이건. 뭐 스포츠 베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로또는 일단 무작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즐긴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메모장에다가 붙여놓고 아버지께 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GPT로 조사한 내용을 아이클라우드 메모장에다가 전부 붙여넣었고,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줘 달라고 했을 때, 일단 확률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일단 뭐 키워드로 집에 이길 확률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 뭐 번역상의 오류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집이라는 게 도박에서 말할 때 하우스, 주최측을 얘기하겠죠. 일단 확률 자체가 도박은,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우스가 이길 확률을 더 높게 이제 설정을 해서 확률 자체가 세팅이 된 그런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일반 도박을 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이제 수학적으로 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중독성이 강한 활동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이제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도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빠져들게 되고, 도박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땄다고 하더라도 이 중독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이래서 어떤 폐가망신이 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제 부족과 피난처가 되지 못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통제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마지막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 모든 걸 걸고 마지막 한 번만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또 하다가 결국에는 확률 게임에 져서 자산을 모두 탕진하거나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무한한 손실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도박은 쉽게 말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이게 뭐 자기가 가진 돈을 모두 끌어서 도박에 이제 탕진을 하고, 그리고 뭐 빚을 내서 한다거나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손실은 무한대가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뭐 친척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돈까지 다 끌어와서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박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될 수 있게 더 이제 계산할 수 있는지를 GPT에 물어봤을 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룰에 따라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요. 일단은 카지노 슬롯 이런 것들은 무작위로 동작을 하는 그런 원리고, 그리고 블랙잭이 나오는데, 블랙잭은 카지노 게임이기는 한데 어떤 잘하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카드 카운팅이라고 해서 블랙잭이 나오기 어려운 카드들이 먼저 많이 빠지면은 총 매수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을 때 더 높은 고액의 베팅을 해서 돈을 따는 그런 전략입니다. 초반에 이제 확률이 낮을 때는 조금씩만 걸거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블랙잭을 만들 수 있는 킹이라든가 뭐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남았을 때 그때 고액을 베팅을 해서 승리를 한다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죠.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뭐 MIT 학생들이 훈련을 받아서 카드 카운팅을 통해서 뭐 돈을 번다거나 그런 예도 있지만 뭐 어디까지나 영화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또 많이 사는데 이 로또 자체가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게, 이것을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 때 로또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택복권을 갖고 기대값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게임당 한 500원 정도였는데 기대값이 3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권 같은 경우에는 300원도 안 되는 거를 500원을 주고 사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확률이 낮지만 또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 낮은 확률이 나는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데, 거기에 걸지 말고 조금 더 높은 확률에 투자는 도박과는 다르죠. 도박과 다른 점이 일단 확률 면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과 장기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낮은 걸 지속적으로 하는 도박과는 다르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베팅, 토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스포츠 이벤트 결과를 갖고 예측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에 어떤 주최하는 쪽에서 뭐 수수료 명목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확률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절대로 하우스 쪽에 더 유리한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계속할 때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아까 블랙잭이랑 포커, 스포츠 베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확률 자체가 낮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자금 관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 번씩 이제 확률이 높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확률이 높을 때 더 많은 돈을 또 베팅을 하고, 확률이 낮을 때는 적은 돈을 베팅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이성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일부 어떨 때는 좀 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자체도 쉽지가 않고, 이걸 업으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모한 짓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제력 부분이 있는데요. 도박 자체가 중독성이, 일단은 많은 돈을 한 번에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로또 같은 경우도 1등한테 거의 뭐 모든 걸 몰아주는, 그래서 예전에 기대값을 계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제 1등에 베팅 했을 때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히 포션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2등부터는 사실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태로 한 방을 노리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당첨이 되거나 혹은 뭐 이기거나 이랬을 때는 큰 금액을 얻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겼을 때는 도파민이 나오게끔 해서 상당한 이제 흥분이나 어떤 기쁨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한 번에 많은 돈을 땄다가 지속하다 보면은 또 돈을 잃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땄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을 갖고 지속하기 때문에 자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또를 계속적으로 구입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투자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구조에 돈을 베팅을 하는 그런 형태고, 확률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짜장면 값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가격의 결정 요소가 우리가 이제 경제 시간에 배울 때는 공급과 수요라고 배웠는데, 사실상 공급과 수요로 짜장면 값이 지금 과거 대비 뭐 몇십 배씩 오르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갑자기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20배가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인 돈의 규모 자체가 불어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점점 불어나는 그런 것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베팅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투자라는 용어가 맞고요.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과는 좀 상당히 다르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또를 계속해서 구입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또를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면은 돈을 확실하게 잃게 되는 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버지 설명을 들어보았고요. 로또나 도박 같은 것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떨 때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